네, 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2주째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뉴스들이 방송의 주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많은 시청자 그리고 신문의 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또 실망감을 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뉴스들이 더욱더 그 과학성을 가지고 분석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가 먼저 과학성을 갖고 분석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제가 아시다시피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관련 보도에 있어서 많은 언론들이 속보를 전하려다가 이제 대형 오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또 사고 원인에 관해서도 전문가 인터뷰에서 국한에서 실질적 검증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증명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다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뉴스가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서도 좀 대립되는 견해들이 각각 다른 방송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념 논쟁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때 어떻게 보면 과학적 실험이나 검증 보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대립적인 견해라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빙 벨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구조 작업이 있어서 잠수부들이 더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이렇게 다이빙 벨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처음 허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요청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이렇게 지금도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후에도 지금 이게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경 측에서 애초에 다이빙벨 투입을 거부한 근거나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벨이 빠른 조류에서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문에 또 투입 시기가 늦춰져 가지고 철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만일 이 다이빙벨이 어느 정도 유속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작업을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다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맹골 수도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실험실이라든가 유사 그런 것들 그런 설비에서 다이빙벨의 움직임 정도를 체크한다거나 혹은 다이빙벨의 중량이나 혹은 조류의 유속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봤다면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전달했다면 관련된 논쟁들 이념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논쟁은 크게 줄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이빙벨에 대한 논란은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언론 입장에서는 또 세월호 침몰의 원인 그리고 변침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든지 또 3D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참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미노처럼 중간에 한 조각만 제거되었어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의 물리적 현상들을 여러 언론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관련된 실험들이 대부분 일본의 선박 전문가들이 실시한 그런 실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그리고 SBS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산종합연구센터에서 벌인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전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뉴스의 경우에도 침몰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선적 불량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좀 설계가 잘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변수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은 원인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지 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서 또 정부도 시뮬레이션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언론은 검증에 있어서도 과학적 오류는 없는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MBC에 과도한 무슨 정전과 관련된 인터넷 폭력성 실험 이런 것이 있어요. 게임 폭력성. KBS 같은 경우도 최근 실험에서 이렇게
조그만 배에 탄 그 기자가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 하니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저렇게 해서 넘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실험들은 아주 여러 실험 중에 하나만 강조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학성들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한편 진도 VTS와 세월호 간의 이 무선 교신 내용이 편집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학적 검증의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YTN과 SBS는 그 진도 VTS와 그 세월호 간의 교신 내용에서 좀 의문점을 발견하고 소리공학 연구소를 통해서 그 언론에 공개된 교신의 의문점을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편집된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의 그런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해서 지금도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문을 가진 언론이 과학적 검증 절차를 적절히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빙벨의 투입 과정과 관련된 그 논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색 이상의 조류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랬다면 어느 정도인지 정조 시간에는 왜 사용이 불가능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유가족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검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절차에서 많은 사고 원인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세월호 특보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중에서 과학적 검증에서 좀 조심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우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과학적 검증 절차라고 할지라도 뭐 조선 선박과 관련된 그런 공학 박사라든가 혹은 또 시선 그 자연적인 현상이나 조류의 물리적 영향력을 그 연구하는 해양학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모든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검증 절차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경우에 반론 과정에서도 또 소모적 논쟁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와 함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뉴스들이 과학성을 가지고 분석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